Yes, I'ma love you like you love Johnny Cash.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HTD, 모델은 아쿠아틱, 팔리톤입니다. HTD는 Horological Tools Department Design이라는 굉장히 길고 낯선 브랜드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이코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세이코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브랜드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공, 공작, 제작, 설계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HTD도 막상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시계 설계 부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젊은 두 명의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2018년도에 만든 브랜드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많은 수량을 파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작해서 이 브랜드의 느낌을 좋아하는 소수의 애호가들에게 어필하고 단종시킵니다. 지금까지 3-4개 정도의 시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빠르게 품절되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장이 요즘 들어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를 제작하는 브랜드들의 실력도 물론 크게 올라왔지만 그에 발맞춰 제작 단가도 같이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마이크로 브랜드를 구매하는 애호가들의 시계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덩달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쿠아틱이란 라인업 안에는 2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보이,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 팔리톤입니다. 팔리톤이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총기를 다룰 줄 알지만 총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산탄총 혹은 샷건이라고 하죠. 그것의 총알을 팔리톤이라고 합니다. 우주소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델명입니다. 아마 이 동글동글한 인덱스가 거대한 총알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요? 디자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빈티지입니다. 이 시계가 보여주는 레이아웃과 비율 그리고 사이즈와 소재는 현행 시계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시계를 손 위에 올리면서 시계가 손목 위를 감으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종종 영화를 보다 보면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시계를 등장시키곤 해요. 영화 포드 페라리, 맷 데이먼의 빈티지 까레라,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의 빈티지 오메가, 이렇게 현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시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감정들이 이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현행 브랜드에도 이처럼 빈티지 다이버의 느낌을 구현하려는 브랜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리스의 65가 떠오르네요. 디자인도 많이 닮았고요. 8개의 총알과 4개의 탄창, 다이얼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엠블럼과 모델명, 송충이의 털 같은 분인덱스의 레이아웃, 베이직한 바 형태의 핸즈, 이 모든 디자인들이 있을만한 위치에 있을만한 디자인으로 존재하는데요. 모든 것이 평범하다면 매력없는 흔한 다이버워치가 되었을 텐데 모델명인 팔리톤이 산탄총알 말 그대로 다른 레이아웃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시간 인덱스가 루즈함을 깨트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는 억지로 색을 입힌 빈티지 색감이 아닙니다. 제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영상의 색감에 살짝 노란색이 들어갔거든요. 케이스도 그렇고 인덱스도 그렇고 영상보다 더 흰색에 가깝습니다. 현행 모델에서도 보기 힘든 거의 완벽한 화이트 색감의 레이아웃이라 크기와 더불어 시계의 일관성을 한 번 더 깨는 요소가 됩니다. 살짝 깨진 시계의 밸런스가 시계의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크기가 커지고 그룹화될수록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브랜드는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애플이 핸드폰 충전기 동봉 안 하면서 8조를 아꼈다고 하잖아요. 삼성도 핸드폰에 나사 하나 줄이는데 수십억 원이 절약된다고 해요. 시계 분야에서는 메이저 브랜드가 은근히 야광에 야박해요. 야광을 꽉꽉 채워서 빽빽하게 발라주는 브랜드가 드물더라고요. 야광 소재가 생각보다 비싼 편이고 디자인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발라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씩만 아껴도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절감될 거예요. 마이크로 브랜드의 퀄리티를 평가할 때 핸즈의 디테일을 봅니다. 핸즈가 뜯긴 자국을 보면 이 브랜드가 퀄리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핸즈 테두리에 자국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가격 대의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는 잘 잡은 편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글래스가 시계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크게 고려하지 않던 요소였는데 최근 들어서 글래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글래스는 얼마나 깨끗한 퀄리티를 사용하느냐, 무반사 코팅이 어떠한 방식으로 몇 중으로 입혀져 있느냐, 형식만을 따온 돔글래스냐, 내부까지 고려한 돔글래스냐. 물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다이얼의 디자인이나 스틸 위의 마감이겠지만 결국 마지막 단추는 글래스 같은 비중이 작은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브랜드의 글래스는 시계를 자꾸 보게 만들어요. 팔리토니의 글래스는 울트라돔, 사파이어 글래스로 밀키링을 잡았고 돔형의 디자인 안쪽으로 챕터링을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쿼드의 샌더스트의 글래스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베젤은 120 클릭이며 쫀득한 클릭감을 갖고 있습니다. 베젤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베젤의 톱니가 되게 오밀조밀하고 그 위에 마감은 폴리싱으로 한 겹 둘러져 있어서 맨손으로 돌리기 편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것을 차고 실제 다이빙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이즈는 39mm, 두께는 12mm, 러그 투 러그는 47mm, 러그는 20mm, 방수는 20바, 200m입니다. 60, 70년대 빈티지 케이스를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의 케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 디자인으로 이상할 정도로 까레라 케이스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직선적인 느낌의 러그 디자인에 비율적으로 안정적인 러그 너비, 이 케이스는 어떤 스트랩을, 러버를, 나토를 올려도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러그 윗면의 브러싱이 균일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계를 제작하는 기본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 지금 이것의 가격대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속이 꽉 찬 링크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링크 사이의 유격이나 버클의 형태를 보았을 때 현행의 구조를 가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의 디자인과 현행의 브레이슬릿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저는 오히려 브레이슬릿보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스트랩을 제공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해요. 지금 체결된 스트랩은 제 것입니다. 되게 얇은 두께를 가진 미오타 9039 무브먼트가 들어간 덕에 케이스의 두께는 12mm, 글래스를 제외하면 10mm 정도로 되게 얇은 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방향성이 조금 바뀐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이즈와 두께가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이즈와 두께가 괴랄한 모델들이 흔했거든요. 브랜드의 색채가 짙게 묻어있으면서 스펙적인 측면에서 막 나가는 듯한 모델들이 종종 보였었는데 애호가들의 기준이 높아졌는지 최근에는 그런 브랜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안 차요. 무브먼트는 미오타 9039로 브랜드 시티즌이 아닌 그룹 시티즌에 소속된 무브먼트 회사입니다. 3.9mm 밖에 안 되는 매우 얇은 논데이트 무브먼트로 시계의 두께를 잡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단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의 비교적 큰 오차, 그리고 단방향 로터를 가짐으로 인한 낮은 와인딩 효율과 로터의 소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소음은 거의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귀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흔들지 않는 이상 로터의 움직임을 느끼는 건 어렵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